어제 계좌가 반토막 났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00포인트 가까이 증발했고 모든 종목이 빨간불로 물들었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했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경고가 쏟아졌고 오후 2시 이후엔 지옥도가 펼쳐졌거든요. 지수가 8%에서 12%대까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모든 종목이 10% 넘게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공포에 떨며 던진 사람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제 용기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오늘 환호하고 있죠. 도대체 이 극단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자들의 상상력, 이게 요즘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패닉에 빠졌다가 오늘은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환호하거든요. 전쟁이 터졌다고 한국 기업들이 다 망할 것처럼 주식을 던지다가 하루 만에 또 미래가 장밋빛인 양 매수에 나서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날 주가가 빠지자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야 라며 관망했고 둘째 날엔 아예 공포에 질려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어요. 특히 어제 오후 2시 이후가 지옥이었습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 반대 매매 경고를 받은 분들이 강제로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공포에 질린 일반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오전에 8%대 하락에서 12인대까지 순식간에 밀려버렸어요. 거래소 시스템이 멈출 정도로 매도 주문이 폭주했죠. 40대 직장인 김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온통 빨간색이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었다고요. 전날 저녁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두려움을 이기고 분할 매수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쉽지 않은 조언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이 오늘 웃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물릴 각오를 하셨나요? 사실 그 정도 각오 없이는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거든요.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욕심이죠. 하지만 이건 워렌 버핏도 못하는 일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라 해도 정확한 바닥과 천장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불가능한 걸 하려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게 진짜 바닥일까?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한 주도 못 사는 거예요. 어제 오후 2시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뉴스에선 공포만 쏟아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명으로 가득했죠. 바로 그 순간에 용기를 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의 계좌는 두 자릿수 수익률로 빛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점에서 사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아침 일찍 샀더라도 워낙 낙폭이 컸고 오늘 반등이 강해서 대부분 본전을 회복했거든요. 한 가지 더 경고했던 게 있습니다. 전쟁 테마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요. 방산주, 에너지주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종목들은 급락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거죠. 오늘 시장을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 테마주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모든 종목이 동시에 오르고 있거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가리지 않고 10% 안팎씩 폭등하고 있어요. 이런 전 종목 상승장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상장된 거의 모든 주식이 빨간불로 물들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제의 악몽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손실이 대부분 회복되어 있으니까요. 휴, 다행이다. 버티길 잘했어. 라고 안도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절호의 찬스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른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갈 거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향 평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결국엔 옥석이 가려지고 좋은 주식은 더 오르고 나쁜 주식은 다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어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부실한 종은 종목을 정리하고 우량주로 갈아탈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도 똑같이 10% 넘게 빠졌잖아요.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폭락한 거죠. 이럴 때 중소형주에 묶여있던 자금을 빼서 확실한 대형주로 옮기는 겁니다. 다른 중소형주를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한국 시장을 확실하게 이끄는 3대 대형주,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게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기관 자금과 외국인 매수세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 부양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 기관 자금을 유인하는 정책들이 겹치면서 코스닥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아쉬워하실 겁니다. 어제 장중에 사고 싶었는데 회사 다니느라 못 샀어요. 지금은 이미 다 올라버렸잖아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대체 거래소 NXT를 활용하면 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살 수 있어요. 정규장이 끝난 후에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야간 선물 매매로 하락에 베팅하거나 방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계좌 개설부터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요. 대체 거래소가 훨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어제처럼 시스템적 위기가 아닌 단순 투심 악화로 급락장이 왔을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면 곧이어 매수 사이드카도 근접한 시기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는 밈 이미지를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 어떤 밈이 유행할까요? 유명인이나 기업 총수가 버스나 기차의 탑승을 재촉하며 빨리 타! 출발한다! 고 외치는 이미지들이 쏟아집니다. SNS와 커뮤니티가 이런 밈으로 도배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대중의 흥분과 자신감이 극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상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텅 빈 기차나 버스 이미지에 왜 아직도 안 내렸냐, 빨리 내려라는 문구가 분 밈이 유행해요. 공포를 조장하고 손절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세가 소진된 거거든요. 2021년 통신주 열풍 때를 떠올려 보세요. KT, SK텔레콤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자 통신주 안 사면 바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 밈이 폭주했죠. 그때 물린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차 시대 2차전지가 미래다라며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대중이 한 방향으로 가슴 뛰며 달려갈 때 여러분은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 특히 정유주를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정유주를 전쟁 테마주로 보고 뛰어들고 계신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단순히 전쟁 나면 유가 오르니까 정유주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추격 매수하면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유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10% 오르기도 하고 다음날 또 10% 빠지기도 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거나 외교적으로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급등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유주 주가도 덩달아 빠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마가 빠지고 나면 정유주의 본질적인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정제 마진 개선이라는 펀더멘탈 말입니다. 정유 회사들은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팝니다. 이 과정에서 남는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 실제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가 전쟁 테마에 묻혀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혼탁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단기 테마가 소멸된 후 정유주를 하락장 대비 보험 성격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방어력을 갖춘 섹터거든요. 지금 시장 반등세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 최고 기록이었던 5에서 6% 상승도 가뿐히 넘어서고 있거든요. 개장 직전 호가창을 보는데 온통 상한가 예약 주문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물론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어제 공포에 샀으니 오늘은 팔아야지 하면서 수익을 챙기려 할 테니까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제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두 자릿수 상승, 최소한 6, 7센트 이상 오르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왜 한국 주식시장은 유독 변동성이 심할까요? 미국 나스닥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악재에도 한국은 더 크게 빠지고 같은 호재에도 더 크게 오르거든요. 이유는 바로 ETF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요. ETF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펀더멘탈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패시브하게 지수를 따라갑니다. 시장이 오르면 자동으로 사고, 시장이 내리면 자동으로 팔아요. 문제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수십조 원이 넘는 ETF 자금이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물량이 나오면 현물 시장을 연쇄적으로 압박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가 편해 보입니다. 종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위험 요소입니다.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더 큰 급락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상 결국엔 소수의 대장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종목이 끝까지 함께 오르는 상향 평준화,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초반에는 다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져요. 튼튼한 대형주는 계속 오르고 부실한 중소형주는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어제 지수가 무너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가 뭔가 잘못해서 10% 빠졌나요? SK하이닉스의 악재가 터져서 15% 폭락한 건가요? 아닙니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지면서 억울하게 동반 하락한 겁니다. 이런 우량 대형주들의 스마트 머니가 가장 먼저 몰립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섹터 말이죠. 펀더멘탈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셔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중소형주에 자금이 묶여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확실한 3대 대형주로 옮기세요.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만약 시장이 너무 빠르게 V자 반등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제 저점에서 용기 내서 산 분들은 맹목적으로 홀딩만 할 게 아니라 일부 수익 실현도 고려해보세요. 리스크 관리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방어주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주나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로 피신하려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제처럼 패닉 장세에서는 방어주도 똑같이 빠지거든요. 드디어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벌어진 광경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10% 이상 폭등하며 출발한 겁니다. 호가창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사이드카 발동 조건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세가 거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개장한 지 불과 5분 만에 코스피에서만 3,4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십니까? 지난 며칠간 외국인들은 공포에 질려 한국 주식을 마구 팔아댔습니다. 한국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도한 우려를 거두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거예요. 이건 향후 지수 하방을 닫아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쇼커버링 때문입니다. 공매도로 2차전지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급등장을 보고 패닉에 빠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매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도체 섹터도 강합니다. 특히 장비와 소재 쪽으로 저가 매수 자금이 쏟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어제의 하락폭을 딛고 다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중요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대장 기업 CEO가 입을 열었거든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여기에 주요 통십 기업의 실적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AI 관련주에도 강력한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며칠간 불안에 떨었던 AI 테마주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입니다. 원전주나 전력 설비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찌무찜 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수천 대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가야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붐이 일어나면 전력 수요도 폭발하는 거죠. 기존 성장주들을 대체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죠? 신용거래로 주식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미 어제 장 막판에 대부분 소화됐거든요. 대중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보다 실제 강제 청산 비율은 훨씬 낮았던 겁니다. 중동 상황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으로 중동 영공이 폐쇄되면서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지만 역발상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된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등할까요? 바로 항공주입니다. 지금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설령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한적인 국지전 형태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점차 둔감해질 겁니다. 장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확실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를 이끈 건 펀더멘탈 확실한 3대 대형 우량주였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굳건하게 상승폭을 지켰죠. 반면 펀더멘탈 약한 중소형주들은 장중 차익 매물이 나오며 윗꼬리를 달고 밀렸습니다. 오늘의 기적 같은 반등에 환호만 할 게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이 극단적인 변동성을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여러분만의 매매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시장이 이유 없이 급등하면 비중을 줄이고 공포로 급락하면 우량주를 다시 담는 기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